자, 그럼 이제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에 현재 시간을 설정을 했으니까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에서 시간을 바꿨을 경우에 그 바뀐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바뀐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버튼에다가 바뀐 시간을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자, 타임 피커라고 하는데 보면 자, 타임 피커 1이라고 하는데 보면 1점 맞나요? 타이머 피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타임 피커 1점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on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set on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관련된 메소드가 쭉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 set on time changed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타임 피커에서 사용자가 시간을 선택해서 시간이 바뀌었을 경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new on time changed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소가로 두 개 놓고 중가로 시작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갖다 대고요. 자, 빨간 줄 나왔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 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add unimplemented method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커멘트는 없애고요. 자,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커멘트 주석은 없애고 보면 on time changed라고 나오죠?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시간을 선택해서 시간이 바뀌는 경우에 이 정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on time change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hour of day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inu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hour of day라고 하는 게 있고 minute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이게 변경된 시간과 변경된 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날짜 지금 확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 자바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드로이드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에 있는 타임 피커라고 하는 위젯은 안드로이드 새로 정의를 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표준 자바에서 쓰는 날짜 확인 방법 굉장히 자주 쓰겠죠. 왜냐하면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날짜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쓰게 됩니다. 표시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2014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고 2014 줄긋고 몇 월 몇 이렇게 12 다시 16이라고 12월 16일을 표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포매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날짜 표시를 할 때는. 그래서 포매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연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죠. 자, 자바에서 표준 자바에서는 자,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고 이거는 new simple date form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는 포맷이 들어가요. 그 포맷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하려면 자, YYYY 이게 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몇 년 한글로 써볼까요? 자, 몇 월 MM 대문자 MM 월 며칠 DD1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어떻게 할까요? 자, 시간 HH가 되나요? 자, HH 시 그 다음에 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자.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거를 자, 포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맷이라고 하는 객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 자, 포맷 점 하면 이게 set 이게 자, 포맷 점 보면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트 객체가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현재 시간을 이렇게 포매팅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포맷으로 맞추겠다. 형식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데이트 객체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트 객체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현재 시간을 확인을 하고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데이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시간과 분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 캘린더라고 하는 객체를 다시 한번 빼냅니다. 저렇게 캘린더라고 하는 걸 빼내고 현재 시간을 담고 있는 데이트 객체를 set time으로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이번에는 캘린더 점 해보면 이번엔 여기에 s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이 아니라 이번엔 se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캘린더 점 hour of day라고 해서 시간을 설정하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사용자가 변경한 hour of day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이 캘린더 점 이번에 set을 하는데 이번엔 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캘린더 minute라고 하는 상수를 넣고 사용자가 선택한 minute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린더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지금 요 데이트, 현재 날짜,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여기다 설정을 해서 이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자, date라고 해서 자, modified date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calendar 점 이번에는 get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트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트 객체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위에 포맷 객체가 있으니까 자,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 점 여기에 포맷이라고 하고 여기에 modified date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 바뀐 시간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거는 스트링 값으로 넘어와요. 문자열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current date, CUR date라고 하는 현재 값, 시간 값을 이렇게 요 포맷대로 해서 문자열로 바꿔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버튼에다가 한번 설정을 해보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타임 피커처럼 우리가 참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find view by id로 찾는다. r. id.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받겠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든 일단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오키 누르고 어디서든 참조할 수 있도록 버튼 1이라고 하는 걸 위에 변수로 올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변수로 이렇게 올리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 타입을 없애주면 위에 변수로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버튼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것점 set text라고 해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current date라고 하는 문자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정보가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지만 혹시나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버튼 1점 invalid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호출하면 바로 글자가 됐건 이 보이는 모양을 리프레시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길게 입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 게 뭐죠? 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새로운 위젯을 만든 거예요. 그 위젯은 뭐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위젯이 들어갈 수 있죠. 여러 개의 위젯이 들어간 XML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것을 여기에서 자바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레이아웃에 있는 정보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버튼과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타임 피커의 현재 시간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형태죠. 그러면 사용자가 시간을 바꿨을 경우에 그 시간을 바뀐 시간을 버튼에다가 보여주도록 그죠? 포매팅을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 자바에서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걸 써서 포매팅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알아내고 거기에서 시간이나 분이나 아니면 연도, 날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복합 위젯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자, 이거를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복합 위젯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복합 위젯에서 데이트 타임 피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정보를 처리하는 걸 알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한번 보시면서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요? 자,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요 위젯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를 메인 화면에 보이려면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텍스트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텍스트에는 이렇게 properties에서 텍스트 속성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복합 위젯 테스트라고 글자를 그냥 설명 글처럼 넣어주고요. 이 밑에다가 복합 위젯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ctivity main.xml로 가서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러면 텍스트 뷰가 있고, 자, 텍스트 뷰 이걸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보죠. 자, 복사해서 밑에다 넣어주는데 이 태그 이름을 우리가 새로 만든 데이트타임 피커를 쓸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든 위젯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할 때는 패키지 이름까지 그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org android town 뭐가 되겠죠? 자, datetime picker였나요? 자, 그 다음에 datetime picker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었죠. 이 클래스는 위젯을 상속한 또는 레이아웃이죠. 리니어 레이아웃, 뷰를 상속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도 뷰가 됩니다. 그렇죠. 상속이라고 하는 그대로 전달받는다. 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전부 다 매치 패런트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도록 하고 텍스트는 필요가 없겠죠. 자, 텍스트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넣어주면 안드로이드 땡땡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빌로우라고 하면 어느 거 아래에 붙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텍스트 뷰가 있으니까 텍스트 뷰에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해서 자, add 플러스 id 이제 id 주는 형식도 이제 다 대충 알겠죠, 그죠? 텍스트 뷰 1이라고 주고 이 id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저 텍스트 뷰 아래에다가 붙여줘라.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다 매치 패런트라고 채워줘라 라고 하는 거죠. 컨트롤 S 누르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와보면 이렇게 여러분 직접 만든 위젯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얘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얘가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 그거를 XML 레이아웃 메인 액티비티 XML 레이아웃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자, on create 안에서 이걸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find view by id r.id. 자, date time 데이트타임 피커라고 되어 있었나요? 자, 아이디가 없었죠. 아이디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자, 요거는 피커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피커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피커 1이라고 해서 위젯을 찾으면 얘가 데이트타임 피커가 됩니다. 자, 데이트타임 피커, 우리가 새로 만든 뷰지만 얘를 그대로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해서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조한 객체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일단 화면에다가 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참조해서 뭘 할 건가? 그거는 뭐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좀 길게 입력을 했는데요. 자, 길게 입력한 게 어떻게 보이는지 might daytime picker 선택하고 자, run as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눌러서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미리 실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My Datetime Picker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하거나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돼요. 그래서 책을 보거나 지금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에러가 생기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로그 캐시라고 하는 데서 어떤 에러가 표시가 되는지 보고 뭐 특히나 그 프로그래밍 코드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띄어쓰기나 대소문자 구분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제 단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뜨죠. 자, 그 중에서 에뮬레이터 선택해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복합 위젯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러니까 설명을처럼 넣어준 거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시간 위젯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데이트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우리 직접 넣어준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새로운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면 그거 자체를 하나의 여러분이 버튼과 같은 위젯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버튼과 여기 이게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시간하고 맞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바꿔보면 와우, 재밌죠? 자, 이걸 바꾸자마자 바로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바뀐 시간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9시 21시네요. 그죠? 21시 이렇게 바뀐 시간이 바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위젯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고 데이타임 피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수 있게만 만들면 그대로 이런 형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지금 약간 허접해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예쁘게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버튼에다 디자인을 붙이거나 여기다가 뭐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면 좋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웬만큼 쓸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라든가 바탕 화면 정도만 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붙여줘도 괜찮은 앱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기능이죠. 기능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고요. 자, 여러분이 그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날짜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박스 선택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했던 거를 응용해서 한번 보면서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합 위젯 만들어 봤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위젯을 새로 구성을 한다. 근데 하나의 위젯 안에 여러 개의 위젯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같이 관리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새로운 XML 레이아웃과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